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미국도 의외로 또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또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더 냉정하게 시장을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고 싶은데 어땠나요? 일단 어제는 기분 좋게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9%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95% 올랐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한 번 더 유입이 되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4,050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00억 원 그리고 2,767억 원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86억 원, 534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860억 원 강하게 매수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 매수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를 강화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나오거나 또는 1분기에 적자가 나온다면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순간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투데이 분석에서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1,450원대 부근에서는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1,400원까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판단이 맞았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1,300원 초반대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1,350원 정도 되면 외국인들도 환차익과 시세 차익을 노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350원이요. 네. 지금으로 보면 1,400원 뚫고 내려갔으니까 네. 그 정도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인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대형주들이 있는데 차익 실현을 슬슬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2차 전지 쪽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쪽은 이제부터 서서히 시작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슬슬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어요? 2차 전지 쪽이요?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샀던 종목들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조금 많이 오른 종목군으로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고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적절히 선별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갖고 네네. 계시는군요. 자,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 어떤 소식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일단 최근에 반도체가 강하게 반등하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관련 뉴스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삼성전자가 236단 낸드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 7월 달에 마이크론이 200단 이상 제품을 생산하면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섰는데요. 불과 4개월 만인 삼성전자가 11월 달에 지금 236단 V낸드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몇 단을 양산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장에서는 236단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관련 종목들 낸드 고단화에 따른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워닝 머티리얼즈 이 부분은 세정 식각 증착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낸드 고단화로 될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요. TCK 같은 경우도 SiC 링을 제조하고 그리고 테스나 유니셈도 낸드 고단화에 따른 수주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혜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PSK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관련 주식 꼽아주셨고 탑픽은 뭡니까? 탑픽은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증착 특수가스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지난 2006년도에
원익 IPS로부터 특수가스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하면서 설립된 회사이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랜드 고단화를 진행할수록 원익 머티리얼즈의 수혜도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영향에는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전쟁 이후에 반도체 특수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3분기에도 영업이익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익 머티리얼즈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까지 추세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반등에 나서면서 원익 머티리얼즈도 지금 25,000원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 구간부터 매수 가능하고요. 지금 단기 매물대가 33,000원 부근까지인데 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33,000원에서 3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원익 머티리얼즈 최근에 최저가인 24,350원에서 28,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다음 돈이 보이는 뉴스는 뭡니까? 이번에 최근 철도 관련해서 사고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철도 관련해서 사고가 2건이 나타났죠. 지난 5일 날에는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직원이 화차 연결 분리 작업을 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난 6일 날에는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인에서 익산으로 가는 도중에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는 도중에 궤도를 이탈한 건데요.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코레일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꿔야 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철도 재난 이제 논의를 진행하면서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죠. 관련해서 국내 관련 종목들은 현대로템과 데아티아이, S트래픽, 다원시스가 있는데 특히 철도 차량 제작 업체로는 현대로템과 다원시스가 있고요. 그 중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 K2 전차를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 방산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트래픽 같은 경우는 도로 철도 관련 SI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S트래픽 같은 경우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 민간 부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철도의 위치와 선로 상황을 통해서 열차의 간격 그리고 운행 등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 네. 철도 관련 업체들은 국가나 지자체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궁화호 열차 탈선과 관련한 재료 매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종목은 그야말로 테마가 형성이 됐다가 또 확 꺼지기도 하죠. 그래서 네. 투자 유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어떤 요령이나 팁이 있다면 반드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데아티아이거든요. 이 중에서. 왜냐하면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수도권 GTX에서 6,73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25일 날에.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초에 이제 수도권 GTX 약 158억 원 규모의 관제 시스템을 수주하기도 했죠. 제가 데아티아이를 왜 가지고 왔냐면 데아티아이는 이번에 정부의 후속 조치 이외에도 박스권 밴드 매매를 할 때 가장 유의할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데아티아이 차트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아티아이는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한 차례 급등한 이후 대아티아이는 박스권 하단 4,000원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8,000원 구간까지 박스권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는 2,930원으로 박스권 하단을 한참 이탈한 모습이죠. 하지만 실적은 오히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당시 대아티아의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80억 원에서 90억 원 사이인데요. 대아티아이는 올해 반기 누적으로만 약 5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졌는데 오히려 주가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 따라서 대아티아이는 원래 박스권 매매를 하는 기업인데 실적도 좋아지고 박스권 하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철도 이슈가 아니더라도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스권 매매를 하는 종목이다. 근데 최근에 박스권이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그런데 실적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주가에 이렇게 괴리가 나타나는 겁니까? 최근에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입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었고 오히려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는 수주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저효과로 수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400억 원 이상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대아티아이는 수주 잔고가 2,000억 원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뿐만 아니라 박스권 밴드 하단에서 매매한다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시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지금 현 구간부터 매수하셔도 되고요. 단기 1차 목표가 3,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공개 방송 계획 있으세요? 공개 방송은 한 1, 2주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